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에는 10개가 넘는 범죄 혐의가 적시돼 있습니다. 어떤 법을 위반했는지, 앞으로 법리 싸움은 어떻게 이어질지 친절한 뉴스를 담당하고 있는 정다원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정 기자, 영장에 나와 있는 범죄 혐의 좀 언론사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몇 개나 될까요? 검찰이 분명한 혐의 개수를 이제 밝히지가 않아서 좀 혼란이 있는 건데요. 네. 일단 검찰이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거는 혐의가 10개 이상, 20개 미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드러난 거는 12개고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18개입니다. 대부분 돈이랑 관련이 돼 있죠. 제일 큰 거는 뇌물수수고요. 또 횡령, 또 탈세에 따른 조세포탈 혐의도 같이 적용이 됐습니다. 우선 이 특가법상 뇌물수수를 보면요. 세 꼭지로 분류가 됐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다스 대신 내준 소송비 60억 원, 이게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검찰이 지난주에 이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마치고 다스의 실제 주인이 이 전 대통령이라고 최종 결론을 내린 건데요. 이걸 전제로 삼성이 다스 자체가 아니라 이 전 대통령을 보고 큰 돈을 대신 냈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또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기간에 측근들을 통해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17억 원 넘게 받았었다는 혐의도 있습니다. 여기다가 2007년 대선 전후에 민간 기업이랑 개인에게 받은 한 35억 원 정도도 같이 포함이 됐습니다. 네, 뇌물수수 외에 다른 범죄 혐의는요? 횡령이라든가 다른 혐의가 굉장히 많은데 특히 이제 국정원 특활비를 받았은 데 대해서는 국고 손실 혐의도 같이 적용이 됐고요. 이제 방금 말씀드린 횡령 같은 경우가 혐의의 큰 부분을 이룹니다. 이 전 대통령이 비자금을 만들려고 다스 회사 돈 350억 원을 빼돌렸다. 이렇게 검찰이 결론을 내린 거죠. 또 이 전 대통령 재임 시절에 청와대 문건이 이 서초동 영포빌딩에서 무더기로 나왔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그런데 이 문건이 원본이 아니라 사본, 그러니까 복사한 거면 사실 불법이 아닙니다. 근데 이 청와대 문건들이 원본이다. 이렇게 검찰이 판단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넣은 거죠. 자, 이렇게 범죄 혐의가 많아진 이유가 다스의 실소유주에 관련된 문제하고 좀 관련이 돼 있죠. 그렇죠. 이번에 청구된 구속영장에서도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다. 검찰이 이렇게 아예 명시를 했습니다. 네. 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다스의 최대 주주죠. 본인의 큰 형인 이상은 회장이 다스의 주인이라고 그동안 쭉 주장을 해왔는데 검찰은 이상은 회장은 차명지분 관리인일 뿐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 가족들의 다스 지분 전체가 이 전 대통령 소유고 이 회장은 자기 이름만 빌려줘서 지분을 대신 관리했다는 얘기죠. 특히 검찰은 다스는 설립 단계부터 이 전 대통령이 주도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말은 사실 중요한 사실을 시사를 하는데요. 이 다스 설립 자금은 1995년에 이른바 도곡동 땅을 판돈에서 대부분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설립 단계부터 주도했다는 설명은 이 전 대통령이 도곡동 땅 주인이라는 의혹에 무게를 실어주는 거죠. 그렇죠. 또 다스 운영 과정에서 큰 결정을 내리고 수익을 주로 가져간 사람을 이 검찰이 들여다봤더니 이 전 대통령으로 드러났다고 해요. 네. 이제 핵심 관계자 진술과 객관적 사실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이 다스가 이 전 대통령 것이다. 이런 결론으로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가 크게 늘었는데요. 350억 원대 횡령이라든지 삼성 소송비 대납, 직권 남용 이런 핵심 혐의가 모두 다스 실소유주를 전제로 한 혐의거든요. 검찰로서는 이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꼭 사수해야 할 전제 조건인 거죠. 그래서 이 곧 있을 법원 영장 심사에서도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인 이유를 구체적인 증거를 들어가면서 설명할 계획입니다. 네, 영장에 있는 혐의가 이게 단가요? 아니면 검찰이 추가 수사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번 영장에서는 이게 단데 검찰이 지금 사실 추가 수사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네. 다스 관련된 의혹이 대표적이겠죠. 그리고 국정원 특활비 수수 관련의 의혹도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번에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범죄 혐의만 포함했다. 이렇게 검찰이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수사가 더 진행돼서 다른 혐의가 또 나오면 이 대통령이 이제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 전 대통령 혐의를 계속 부인해왔는데 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소식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네. 어제 이제 이 전 대통령 비서실이 입장을 냈는데요. 국가 권
권력이 총동원돼서 이명박 죽이기가 진행됐다 이렇게 말했고요. 이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함께 전했습니다. 네, 양측 입장이 이렇게 팽팽하니까 법정으로 가면은 싸움이 정말 치열해질 것 같은데 영장 심사 어떻게 진행됩니까? 일단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심사는 이르면 내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텐데요. 이 심사를 거쳐서 보통은 다음 날 새벽에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네. 아마 한 오늘쯤에는 심사 일정이랑 전담 판사가 아마 공개가 될 거예요. 네. 그 영장 전담 판사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그게 또 궁금하네요. 그렇죠. 이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 이제 전담 판사가 각종 과정을 거쳐서 결정이 되는데 네. 박범석, 허경호, 이현학 부장 판사 중에서 한 명으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방식을 좀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면요. 컴퓨터 추천 방식입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에서 전자 배당을 통해 판사 3명 가운데 1명을 결정하는 방식인데요. 컴퓨터 추천 외에 다른 요소는 없다는 게 법원의 설명입니다. 네. 이번 이 전담 판사 중에서 가장 화제가 되는 인물이 허경호 판사인데요.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해서 논란이 된 바가 있습니다. 네, 어제 검찰총장이 전직 대통령이어도 원칙대로 수사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아마 각종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가족에 대한 수사 상황 궁금해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전 대통령의 가족에 대한 이제 의혹들도 지금 줄줄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제만 해도 김윤옥 여사에 대한 의혹이 이제 나왔습니다. 김 여사가 2007년 대선 당시에 수천만 원대 가방을 받았고 한 매체가 취재에 들어갔더니 사업가를 통해서 거액을 주고 무마했다 이런 의혹이었는데요. 네. 해당 사업가에게는 대선이 끝나면 각종 편의를 봐주겠다고 이명박 캠프에서 각서를 써준 의혹도 함께 나왔죠. 이뿐만이 아니고 김윤옥 여사가 불법 수수했다고 의심받는 자금이 10억 원에 이릅니다. 이 의혹들이 구체화되다 보니까 이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에 김 여사를 소환 조사할 거라는 관측도 나오죠. 네, 아들 이시영 씨는 어떻게 됩니까? 이시영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사실 큽니다. 네. 이 전 대통령의 재산 관리인이었죠.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을 검찰이 기소하면서 이시영 씨를 40억 원대 배임 혐의 공범이다 이렇게 적었거든요. 네. 법정 가는 게 아무래도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정다은 기자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